자, 426페이지에 7700번 회사죠. 자, 회사 7700번으로 바꾸고 회사 바꾸시고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1기 예정신고 기간 동안에 부동산 임대 현황이 아래와 같을 때 부동산 임대 공고가입명세서를 작성하고 간주 임대료와 관련한 회계 처리를 3월 31일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단 간주 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이자율은 1.8%로 가정한다. 자, 그럼 지금 표가 있는데 아래 보니까 LG마트는 임대기간 종료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하다. 지금 1기 예정신고 기간인데 1월 31일 날 예정기간이 끝나죠. 그래서 아래에 다시 2년간 연장을 했네요. 근데 보증금 바뀌고 월세 바뀌죠. 우리 친절한 컴퓨터는 다 이걸 알아서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입력하는 거, 자, 이번에 특징 하나 볼게요. 자, 부동산 임대 공고가입명세서로 가시고, 자, 기간 1기 예정인 1월부터 3월. 자, 그럼 첫 번째 만도전기는 F2번 눌러서 만도전기. 이번에 1동 지상 1층 101호. 자, 면적하고 용도를 쓰고, 자,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자, 이번에 저 화면 보시면 제가 그냥 계속 엔터를 치면 다음 줄로 내려오죠. 여기에 내려오면 정상적으로 끝이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LG마트를 볼게요. F2번 눌러서 LG마트 1동 지상 1층 102호 면적 60제곱미터 점포. 2018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자, 여기까지 하니까 컴퓨터가 31일 1월 달만 귀속됐다라고 인식하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엔터를 치면 이번에는 끝났는데 반대쪽으로 안 가고 여기로 올라오죠. 그죠? 그럼 그냥 엔터를 쳐버리세요. 엔터 치면 갱신일자가 들어와요, 자동으로. 그죠? 그럼 그냥 엔터 치면 끝나는 날만 쓰면 되겠죠. 그럼 아래 당구장 표시에 2022년 1월 31일 보증금 3,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이제 끝났다고 다음 줄로 내려오죠. 그래서 그냥 엔터를 쭉 치는 습관으로 해서 다음 줄로 오면 이제 끝난 건데, 내가 깜빡하고 체크를 못했다 하더라도, 왜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써줄 때도 있는데 그냥 같은 조건으로 갱신하였다, 2년 더 연장했다 이렇게 적어 있으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럼 그냥 엔터 치다가 다시 나오면 기간 그렇나 보네 하고 끝나는 날 2년 더 해가지고 써주면 돼요. 그죠? 자, 다음 대우 컨설팅 1동 지상 2층 201호 면적 40 사무실 2019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2,500에 35만 원. 자, 그러면 지금 LG마트도 여기 아래쪽이 지금 이거에 대한 내용인데, 클릭하면 서로 각자를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기간별로 각자 31일, 60일 바뀌는 거 보이시죠? 지금 여기 날짜하고 아래쪽에 그 기간 것만도 따로따로 다 보여주는 거고, 그런데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지금 이 아래 있는 이 정보죠.
이번 신고 기간에 과세 표준 이걸 신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간주 임대료만 가지고 3월 31일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35만 408원인데 자, 매입 매출 전표로 가서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잡아서 자, 14건별이지만 저는 10일 과세로 할 거예요. 갖다 갈 거예요. 간주 임대료 금액 35만 408원. 제가 일부러 살짝 올려놓고 밑에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를 14번으로 꼭 해줘야 되죠. 그리고 분계는 혼합. 그럼 이번 분계에서는 또 제품 매출이 아니고 얘를 차변의 세금가공가로 바꿔줄 거고, 차변의 세금가공가 금액도 부가가치세만 35,040원이다. 이렇게 하면 이번 전표 입력까지 끝났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까지 하라 그랬나요? 그런 말 안 했네요. 그냥 열면 들어와 있겠죠, 당연히. 그럼 1월부터 3월 하면 4번에 방금 했던 게 잘 들어와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지금 한 거는 이제 우리 기본 예제고, 자,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의 기출 문제를 몇 개만 볼게요. 요즘 트렌드가 이거 가지고 어렵게 낼 생각 안 하고 그냥 작업만 시키면서 하는 거라서 그렇게 안 어려워요. 585페이지. 자, 우리 회사는 0281. 자, 문제 3번에 1번이에요. 자, 다음은 부동산 임대에 관련된 자료이다. 2020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부동산 임대 공고가입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주식회사 커피상사 계약갱신일은 2020년 2월 1일이다. 이 아래 거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문제 볼 때는 항상 뭐뭐 시키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번에 시킨 거는 부동산 임대 공고가입 명세서 작성 하나만 시켰죠. 이거 하나만 하면 되지 나머지는 할 필요 없어요. 시킨 것만. 자, 그럼 부동산 임대 공고가입 명세서로 가서 기간이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이고, 첫 번째 한길 상사 1동 1층 101호, 면적은 100제곱미터, 상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보증금 5천에 월세 200만 원이다. 다음 커피 상사 2018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 2천만 원에 100만 원이고, 갱신이니까 계속 엔터 치고 넘어가서 끝나는 날짜 2022년 1월 31일 보증금 4천에 월세 100만 원이다. 이렇게만 써주고 저장하면 이번 3점은 받은 거예요. 3점인 게 좀 아쉽죠. 그죠? 일반 전표 붕괴한 거랑 점수가 같은 거예요. 자, 하나 더 풀어봅시다.
243페이지로 가서 회사는 0287 643페이지에 0287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는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의 부동산 임대 내역이다. 부동산 임대 공고가입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이자율은 1.8%로 가정한다. 자, 이번엔 고양 상사가 계약 갱신이 되어 있네요. 자, 이번에도 문제는 부동산 임대 공고가입 명세서 작성하는 거죠. 더 이상 안 시켰죠. 그런데 5점이에요. 이런 훌륭한 경우도 생겨요. 그죠? 자, 그럼 부동산 임대 공고가입 명세서 가서 2기 확정이 10월부터 12월. 첫 번째 고향 상사 동 없죠? 동 없으면 뛰어넘고 1층 102호 면적은 88제곱미터고 용도는 사무실 임대기간 자, 갱신했으니까 갱신 일자를 쓰고 2020년 22년 10월 31일까지 금액은 2천만 원에 150만 원, 15만 원. 다음 대형 2층 201호 88제곱미터 사무실 2020년 12월 1일 2022년 11월 30일 1,500만원 200만원 15만원. 그리고 항상 혹시 모르니까 이자율 알려주면 이자율 확인 한번 해보고. 이자율 문제 없죠?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끝이에요. 정말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문제 내용은 조금 시원찮죠? 근데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다른 문제를 하나 더 내기 위해서 점수를 좀 낮게 포지션하니까 이렇게 작업시키는데, 회계사에서는 왜 많이 시키냐면 한 문제가 8점이에요. 8점이면 작업 이것저것 시킬 만하죠. 그래도 그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나오면 여러분들이 아마 할 만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다시 427페이지로 돌아와서 427페이지. 자, 이번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보도록 합시다. 우리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는 지금 427페이지에 적혀 있죠. 근데 이 내용이 자, 우리 앞쪽 이론의
246페이지로 보면, 자, 246페이지를 펴보시면, 자, 의제 매입세액 공제라고 해서 있죠. 제가 앞에 이론하다가 그 어느 부분 돼서 이건 뒤에 우리 공부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라고 했던 게 이 부분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의제 매입세액 공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회사가 과세 사업자예요. 자, 과세 사업자는 누구나한테 재화를 공급하고 그리고 매출 가격을 받고 얼마 그리고 매출 세액을 받아서 세무서에 얘를 납부하는 충실한 과세 사업자예요. 그죠? 자, 그럼 이 과세 사업자가 이렇게 재화의 공급을 받고 그리고 매입 가격을 주고 매입세액을 져야 되는데, 자, 이때 우리가 사는 원재료가, 우리가 공급받는 원재료가 미가공, 농수산, 축산, 임산품이라는 거예요. 그럼 미가공, 농수산, 축산, 임산품이면 얘는 면세품이죠. 그럼 면세품을 나한테 공급하는 자는 면세 사업자이거나 아니면 농어민일 거라는 거예요. 면세 사업자이거나 농어민이 나한테 이걸 공급을 하게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 통조림 회사. 자, 우리 통조림은 과세품이죠. 가공해서 우리가 캔에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참치나 꽁치 같은 생선이라든지 그런 미가공, 농수산, 축산, 임산품을 원재료로 해서 과세품으로 만들어서 매출하는 사업자라는 거예요. 그럼 매입세액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매입세액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구조를 우리가 본 적 있지 않나요? 이 앞에 과세 사업자가 딸린 걸로 해서 전에 제가 설명하면서 사이에 과세 사업자 사이에 면세 사업자가 끼는 그 경우가 지금 이 경우예요. 그럼 이때 우리는 매입세액이 없는데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해주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부가가치세의 누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최종 소비자한테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게 지금 이 면세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엎어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누적 효과가 발생해서 최종 소비자가 더 부담되니까 없는 걸 있다고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다 있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 증빙을 갖춰야 되고 업종별로 우리 회사가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업종별로 공제율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너무 심하게 해서 한도도 정했어요. 한도 정한 지는 몇 년이 안 돼요. 자, 그럼 먼저 면세 사업자는 사업자죠. 사업자한테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사올 때는 꼭 계산서나 아니면 신용카드 등을 수취를 해야 돼요. 자, 지금 한 거는 사업자한테 사올 때는 우리가 계산서나 신용카드를 꼭 수취해야지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이 원재료 매입액을 인정받을 수 있고,
자, 농민한테 사올 때는 자, 농민은 증빙을 쓸 수가 있나요? 없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무증빙이에요. 증빙 없어도 돼요. 근데 타세법에서는 이제 얘를 비용으로 원가로 인정해야 되니까 송금명세서를 써야 돼요. 얘를 이제 그 농민한테 직접 보내주고 어느 계좌로 보냈다라고 이제 우리 송금명세서라는 걸 제출해야 법인세에서는 원가로 비용 인정받을 건데 부가가치세법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자, 근데 자, 여기에서 자, 우리 그 이 대상이 제조업하고 음식점이에요. 그럼 음식점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 한 달에만 걸치면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 있죠. 참 항상 이 말 하는데 제 주위에는 한 달에 걸쳐도 농사 짓는 사람이 없는데 다들 시골에 사는 사람은 있는데 시골에 농사는 아무도 안 지어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부럽게. 자, 어떻게 일반적으로 있는데 음식점이 그럼 그 미가공 농수산축산인상품 쓰잖아. 고기, 야채, 생선 사가지고 그 과세품인 음식으로 용육의 공급을 만들어서 파는 건데 그때 의제매입세 공제하려고 그러니까 증빙이 적절하지 않은데 말도 안 되게 이거 가지고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농민한테 매입부는 음식점은 안 되고 제조업만 돼요. 자, 이걸 많이 놓치니까 자, 얘 기억해 두세요. 농민 매입부는 제조업만 공제 대상으로 들어가지 일반 음식점은 공제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실제로 본 문제에 하나여 법인 음식점이라 가정한다. 전에 한번 난리 났던 거 고등학생들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요식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라 했는데 고등학생들이 나오자마자 요식업이 뭐예요? 우리는 괜찮은데 고등학생 애들은 모르는 뜻이잖아. 표현 안 쓰니까. 저도 그걸 보는 순간 문제는 너무 욕하고 싶더라고요. 걔네 수준도 좀 생각을 해줬어야지, 그죠? 그럼 그 말을 적혀 있는 순간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아래에 농민한테 매입분이 있으면 얘 안 돼라고 제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빼고 그럼 그 음식점은 면세 사업자하고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이걸 또 무작정 전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공제율이 있는데 공제율은 우리가 외워야 돼요. 공제율은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자, 외우기 쉽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자, 이거 이제 뭐 고정관념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자, 제조업하고 음식점 생각했을 때 어느 쪽이 규모가 더 크죠? 제조가 더 크죠? 저희 고정관념 아니죠? 그죠? 제조업이 좀 잘 산다니 좀 그렇지만 규모는 크잖아. 그럼 제조업이 규모가 더 크고 그리고 음식점이 규모가 작다는 거예요. 그럼 또 제조업 중에서도 일반 법인이 있고 중소기업이 아닌 그리고 중소기업이 있으면 어디가 더 크죠? 일반 법인이 크지. 삼성이 커요? 펭귄이 커요? 펭귄이 뭔지도 모르죠? 있어요. 펭귄이라고 복숭아 넥타 팔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회사하고 다른 거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동원 참치는 데가 크잖아요. 그게 일반 법인이에요. 규모 큰 데가. 그럼 일반 법인 중소기업 지금 위쪽이 규모가 큰 곳이에요. 자, 그럼 음식점도 법인 사업자가 있고 개인 사업자가 있죠. 그럼 일반적으로는 법인 사업자가 규모가 크죠. 우리 놀부 부대찌개 그리고 우리 집 앞에 있는 식당 이런 거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법인 사업자 그리고 개인 사업자. 자, 지금 규모가 큰 걸 제가 위쪽으로 뒀죠. 그렇게 해서 2의 배수로 일반 법인은 102분의 2, 중소기업은 104분의 4, 법인 음식점은 106분의 6, 개인 사업자는 108분의 8 이렇게 해줘요. 그럼 우리 2의 배수로 제가 생각하자라고 이제 이걸 왜냐면 이건 우리가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니까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조금 규모가 큰 걸 위쪽으로 둬서 2의 배수로 내려오면 어느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얘하고 얘 두 개니까 최소한 우리 중소제조업하고 법인 음식점은
기억해야 돼요. 104분의 4랑 106분의 6 이 두 개는 지금 얘하고 얘는 우리 시험에 등장하는 애들이니까 공제율을 최소한 저것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오른쪽은 지워도 되겠죠? 저 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사업자한테 매입할 때는 지금 부가가치 신고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 써야 되겠죠. 쓸 때 사업자 매입은 계산서를 받는다면 53번 매입 면세, 신용카드로 받는다면 58번 카드 면세, 현금 영수증 받으면 62번 현금 면세. 그런데 농어민 매입이라면 증빙이 없죠. 그래서 이때는 60번 명건을 사용할 거예요. 60번 명건.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서 과세 유형은 농어민 매입뿐이고 우리 회사가 제조업이라면 농어민 매입분은 60번 명건으로 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회사가 중소 제조업이라고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 회사가 물건을 사요. 매입을 하는데, 자,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자, 계산서 받았으면 53번 매입 면세라고 하고, 자, 104만 원치 사고 면세품이니까 부가가치세가 없이 샀어요. 그럼 이제 분계를 하면, 자, 차변에 원재료 104만 원, 대면에 뭐 현금 주고 이렇게 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원재료를 샀는데, 자, 이 원재료가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인 거예요. 그럼 컴퓨터한테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라는 사인을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닌 거와 맞는 거 구분할 거예요. 자, 지금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은 순수하게 미가공, 농수산축산 인산품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계상의 원재료라고 취득시 부대비용 뭐 이런 것들은 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미가공, 농수산축산 인산품만 되니까 얘만 분리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컴퓨터한테는 그럼 우린 제가 사인 다 보내줘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올 때에 이건 사올 때 차변에 재고자산 들어왔을 때 그때 적요 6번을 걸면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분이라고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저기 6번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의제매입세에게 보이시죠? 그래서 사올 때에 6번을 쓰면 얘가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뒤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그럼 지금 이 금액에 지금 매입세액 준 적 있나요? 없죠? 없는데, 자, 그럼 이거 하나만 샀다고 보면 104만 원에 우리가 중소제조업이면 104분의 4인 4만 원을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해줄 거라는 거예요. 4만 원만큼. 그럼 이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때, 자, 이제 또 기억합시다.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정 과목이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그럼 지금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늘어났죠. 늘어나면 부가세 대급금을 늘리는 거예요.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줄어들어서 불공제가 되면 부가세 대급금을 줄일 거예요. 매입세액 이야기는 부가세 대급금 가지고 하면 되고, 매출세액 이야기는 부가세 예수금 가지고 하면 돼요. 얘는 지금 매입세액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부가세 대급 매입세액이 늘어나는 거니까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이고 차변이 자리라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4만 원이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이 4만 원만큼. 그럼 이 4만 원은 지금 원재료 샀는데 매입세가 안 줬는데 돌려주겠다는 거니까 원재료 취득원가에서 줄여야 되겠죠. 원재료 샀더니 4만 원 돌려줄게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원재료 4만 원이라고 쓰는데, 자, 이번에 우리의 원재료는 원가에 포함되면 안 되겠죠. 지금 얘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 대변에 재고자산 왔어요. 원가에 포함 안 시킬 때 쓰는 적용가 몇 번이죠? 8번이죠. 그래서 얘는 8번이에요. 이제 두 개 헷갈리면 안 돼요. 사올 때 6번은 자동으로 반영되라고 하는 거고, 얘는 우리가 지금까지 재고자산하면서 계속 이야기해왔던 매출 원가에 포함시킬 사항이 아닌 거. 얘는 지금 부가세 대급금으로 원재료가 계정감이 바뀐 거죠. 자, 그래서 공제받으면 이렇게까지 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이론상으로 조금만 더 보면, 이론상으로, 자, 이 의제 매입세액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도가 없었어요. 그냥 하면 해줬는데 그냥 한국 사람이 적당히 해야지 너무 심하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사무실도 좀 그러긴 했어요. 음식점이 매출액 대비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매입액 사왔다는 이 매입액 원재료가 매출액 대비 한 80%씩 된 거예요. 아니, 원재료가 80%면 월세는 어떻게 내고 뭘 어떻게 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관습적으로 그냥 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국세청이 이건 아니다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정말 백종원 아저씨가 말하는 것과 같은 원재료 원가율이 30% 선이어야 된다는 것처럼 정말 평균 30%가 나온 거예요. 30% 35% 사이가. 그런 순간 이제 세무서가 칼을 빼든 거예요. 너 무조건 사온 거 다 이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 금액을 너 지금 우리가 사온 거죠. 이 매입액을 전부 다 인정 안 할 거야. 이제 너의 매출액 대비 얼마를 인정할게 라고 이제 한도 계산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얘를 한도 계산을 하는데, 이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매입액 한도를 자, 계산하는데, 자, 얘는 확정 신고 시에만 한도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는 그럼 바꾸면 예정 신고 시에는 한도 계산 없이 공제를 해줄 거예요. 예정 신고 때는 한도 계산 없이.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원래 예정 신고를 만든 취지가 뭐라 그랬죠? 그래서 세금 빨리 걷으려고. 근데 지금 얘는 세금 걷는 사항이에요? 주는 사항이에요? 주는 사항이죠. 근데 예정 신고 때도 한도 계산하라고 해준다 그러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취지는. 식당 하시는 분들, 면세품 가지고 제조업 하시는 분들 힘내시라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원래는 저거 제거하려고 소비자의 세분화 완화시키는 부가가치세의 모순점 때문에 일어난 거라서 예정 때도 해주는 거예요.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돌려주는 건 전부 다 과세기간 끝나 확정신고만 해줄 거예요. 근데 내야 되는 건 전부 다 예정 때도 하고 확정 때도 할 건데, 얘만 그래서 예사항처럼 나와요. 그럼 지금 확정 시에만 한도 계산하기 때문에 예정 신고 문제 나올 때는 한도 계산 정보가 없는데, 확정 신고 때는 한도 계산, 확정 신고에만 한도 계산한다는 건 이 한도 계산을 과세 기간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확정 때만 한다는 건 6개월치를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 과세 기간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까먹으면 안 돼요. 매출액은 예정 확정 거 쓰는데 매입액은 예정 확정 걸로 칸이 분리가 안 돼 있고 하나만 적혀 있는데 예정 확정 거 같이 합쳤어야 돼요. 예정 확정 거. 왜냐면 예정 때 매출액하고
우리 확정대 매출액하고 합치니까 2억이에요. 근데 한도율 40% 해준다 그러면 8천만 원까지는 인정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8천만 원이 예정 확정 때 산 거에 대한 합쳐서 8천만 원까지는 사온 걸 인정한다는 거니까. 근데 우리 컴퓨터는 세무사의 시험은 예정 때 데이터 안 넣어놔요, 일부러. 그럼 확정 때 이번에 우리가 입력한 것만 나올 거니까 예정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더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세기간 거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변수나 이론상으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자, 우리 유형주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번 주말에 유형주점 많이 가셨죠? 자, 이 유형주점이라는 건 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유형이라는 글자가 나쁜 말이 아닌데 사람들은 별로 안 좋게 생각하죠. 자, 여러분 집 앞에 있는 삼겹살 집 있죠? 돼지고기집. 거기는 일반 음식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려가다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삼겹살 냄새 나는 집들 있죠? 거기는 다 유형주점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자기 주 업종 대비 주류 판매량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앞에 삼겹살 집은 고기 먹으러 가잖아, 밥 먹으러. 여기서 삼겹살 먹으러 가는 사람들은 안주로 먹으러 가죠. 그러다 보니까 주류 판매량이 많아서 유형주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할 때도 몇십원 비싸요, 유형주점 쪽이. 근데 세금 차이도 있고, 그래서 일반 음식점용하고 유형주점용하고 술병이 적혀있는 글자 틀려요. 그것도 틀린 것처럼 얘가 이상한 집 아니에요. 그럼 즉 고깃집도 고기 살 거고 야채 살 거고, 그죠? 정말 술집도 뭐 과일도 살 거고 뭐 많이 하겠죠. 그럼 여기는, 자, 여기에는 이제 중간인 104분의 4가 우리 그거였는데, 잠깐만요. 그죠? 자, 이게 옛날 거였는데 제가 지금 방금 본 게 지금 올해 개정이 되어서 102분의 2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나와서 이론 시험에 오답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게 작년 것 가지고 올해 이걸로 바꿔버렸어요. 바꿨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한도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컴퓨터가 한도 계산 다 해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확정 때만 매출액을 넣는 이유가 한도 계산하려고. 매출액 대비 몇 %가 매입액으로 인정할게. 그것 때문에 확정 신고 때만 매출액을 아래 써줄 거예요. 예정 때는 커서도 안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쓸 일이 없으니까 우리 컴퓨터가 우리가 실수로 쓸까봐 그렇게 막고 있으니까 뭐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 생각할 게, 자, 이 한도 계산을 1영년으로 하는 게 있어요. 한도 계산 1영년으로 한도 계산 하는 거는 우리 과세기간 매입 비율이 50% 이상 차이가 날 때예요. 그러니까 50% 이상 차이가 날 때예요. 지금 이거에 대한 얘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매입이 1기에는 1억을 하고 2기에는 예를 들어 4억을 했어요. 매입한 게. 그러면 얘 20%고 1년치에 얘가 80%죠. 그럼 차이가 60% 차이가 나죠. 그래서 원래 표현할 때 한쪽이 25% 이하면 1기든 2기든. 근데 이건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걸 1영년으로 한도 계산하는데, 자, 우리 복숭아 통조림 같은 경우에 복숭아는 여름 한 차례 나죠. 근데 여러분들 통조림은 한 차례만 먹나요? 1년 내내 먹으니까. 그러면 그 차례는 매입액이 있는데 아닐 때는 매입액이 없으니까 공제를 못 받는 그런 불균형이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경우에는 1영년으로 계산을 한도 계산을 해줄 거라는 거, 1년치를. 그게 이제 1영년으로 한도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이 사오는 거에 대해서
자, 우리 그 가스 있죠, 가스. 도시가스 같은 거. 자, 그 가스 냄새 맡아보신 적 있나요? 한 번도 안 맡아보신 분은 불을 좋아해요. 저는 밥 먹으려고 하면서도 안 켜지면 가스 냄새 나던데, 그죠? 그럼 그 가스 냄새, 쾌쾌한 냄새 나죠? 그 냄새 무슨 냄새인지 아시나요? 그죠? 양파 섞인 냄새죠. 그 양파 섞인 냄새요. 원래 가스는 무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실수로 켜놓고 잤죠? 그럼 눈 떴을 때 여기가 이승일 수도 있고 저승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각심을 키우려고 그 가스에 양파 섞인 냄새를 넣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점 가면 가스 냄새 나는데요. 그러면 사장님이 무심코 지나가면서 이런 말 할 거예요. 양파 창고 옆에 있어서 그래요. 그 양파 섞인 냄새가 가스 냄새랑 똑같아요. 그래서 자, 가스는 과세품이에요. 그죠? 그런데 가스 만드는데 원재료로 양파가 들어가요. 근데 그 양파 썩힐 건데 질 좋은 양파 필요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중국산 썩은 양파를 써요. 수입해서. 근데 그거 가지고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아요. 자,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한 건 가스의 원재료 양파가 아니고 수입산도 의제 매입세 공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도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샀어요. 이걸 다 안 썼어요. 그럼 다 안 썼다고 해서 계산을 안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입세에게는 사용되었거나 사용되리라는 표현이 있다고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얘 안 쓰고 딴짓거리 하면 혼낼 준비는 잘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샀으면 사용했던 사용 안 했던 상관 안 하고 다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몇 퍼센트 사용하고 얼마 남아있다, 미사용 남아있다,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그것 때문에 빼서 틀리거나 아니면 고민하게 만들려고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유무는 따질 필요 없어요. 나중에 공제 다 받아놓고서 딴짓거리 하면 다 뱉어내도록 알아서 정리를 잘 하고 있으니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그 우리 제가 공제율이 개인 사업자가 108분의 8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간이 과세자들 중에 음식점 하시는 분들, 힘드신 분들 많죠. 그분들 때문에 자, 얘 공제율을 109분의 9까지 쭉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109분의 9로 많이 되더라. 자, 이것도 한도 만들어 놓고선 이 나쁜 사람들이 처음에 그 35%가 평균이라서 법인 사업자는 30%, 개인 사업자는 40%로 이렇게 공제를 했는데, 평소에 80% 받던 사람들이 40% 받으니까 울고불고 난리 났겠죠. 그래서 한시적으로 올려줬어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가 35, 개인 사업자가 45 이렇게 올려줬는데, 이게 정치권이 이제 선거 있을 때마다 선심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올려주고 해가지고 한도는 지금 법인 사업자는 40%고 개인 사업자는 50%고 막 또 구간 나눠 가지고 더 해줄게 하면서 선심 쓰는 식으로 지금 정책용으로 써요. 그럼 여러분 주위에 가족 중에 식당 하시는 분 있으면 이거 잘 알아요. 그 면세 사업자 그 식자재 납품하시는 분하고 버즈 신고할 때쯤 되면 계산서 얼마 끊어달라고 협의 보고 있으실 거예요. 그게 지금 이거 받으려고 이제 그런 매출 대비 이야기도 이제 하는 걸로 옛날보다 더 진지한 대화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끊어줘, 내가 술 한잔 살게 이런 식처럼 옛날에는 해가지고 막 끊어줬는데, 지금은 매출액 대비 얼마니까 얼마까지만 있으면 되는데 해줄래? 그리고 그 사람들도 적당히 해주고, 왜냐면 그러면 안 되지만 자료가 안 남게 싸게 급히 나오는 농수산물을 그냥 그분들도 넘기는 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그렇게 처리하시더라고요. 자, 지금 저와 같이 이제 이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쉬었다가 429페이지에 이제 실기를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